목욕탕 때밀이 아줌마와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대화입니다. 가족은 한참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이 사람만 말을 걸어줍니다. 이 고독은 작은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거실 탁자에서 주식 잠고 화면을 끄며 한숨 짓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셔도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옛 어른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지혜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듣고 나면 내일부터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먼저 이 마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따라가 보고 옛 지혜를 들어본 뒤 마지막으로 아직 늦지 않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빨래 집게를 하나씩 끼웁니다. 천천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습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합시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높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행복했소? 나도 지쳤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빨래를 널던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 집게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집 부부입니다. 오래 옆에 살았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찬도 나눴습니다. 명절이면 떡을 돌렸습니다. 좋은 부부였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웃었습니다.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서로를 챙겼습니다. 그런 부부가 이혼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빨래를 다 널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옆집에서 이혼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요즘 우리도 말이 없습니다. 한참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합니다. 잘 잤어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조용히 먹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낮에는 각자 지냅니다. 거실과 방으로 나뉩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책을 읽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함께 있지만 따로입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또 조용합니다.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말만 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눕습니다. 각자 이불을 덮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인사를 합니다. 잘 자요. 네, 잘 자요. 끝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 예전엔 말이 많았습니다. 웃음도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나눴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이런 게 나오던데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말들이,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한참 생각합니다. 기억을 더듬습니다. 아,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식 문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였습니다. 배우자는 간섭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챙겨야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배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랑 틀어져요. 걱정했습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며느리 편만 드는 거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자식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거요? 배우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말을 안 했습니다. 먼저 말 걸면 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우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똑같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말 걸 생각이 없네. 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까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흘렀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말을 걸까요? 어색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각자. 옆집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짐 싸세요, 나가세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문이 또 쾅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까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 헤어질까요? 배우자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등만 보입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머리가 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늙었을까요? 모르는 사이에 늙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여보, 한마디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배우자가 반찬을 더 줬습니다. 제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말없이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배우자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다투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화해했습니다.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저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옆집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자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배우자가 거실로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짝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따뜻했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손을 잡았습니다. 꼭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배우자는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옆집 부부는 왜 헤어질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결국 저렇게 될까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배우자 없이 사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이게 함께 사는 걸까요? 이미 헤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닐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배우자가 깰까봐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또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가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옆집 소리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옆집이 조용했습니다. 이사를 갔나 봅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정말 헤어진 거였습니다. 그 부부, 오래 함께 살았던 그 부부, 어느 날 복도에서 그 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시골로 가요. 딸 집으로.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아들 집으로 가요. 따로 살기로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좋은 이웃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들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배우자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옆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물었습니다. 밖에 다녀왔어요? 네. 옆집 아주머니 만났어요. 그래요? 이사 간대요. 이혼했대요. 배우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따로 산대요.
아주머니는 딸 집으로, 아저씨는 아들 집으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지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우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없이 그날 저녁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쌓여있던 말들을.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나 봐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주봤습니다. 잘 자요. 네, 잘 자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말을 더하게 됐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옆집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부부 덕분이라고, 그 부부가 거울이 됐다고, 나쁜 모습을 비춰줬다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늦기 전에, 끝나기 전에 그 부부에게 고맙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와의 사이 요즘 어떠신가요? 말이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침묵이 길어지진 않으셨나요?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을 것만 샀으니까요. 배우자와 둘이 먹을 것만. 많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였습니다. 한참 친하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앉아 있나?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괜찮은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봤습니다. 멍한 눈으로. 옆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망했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투자. 전부 날렸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다. 한참 후에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답니다. 한참 전에 학교 후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투자 상품을 권했습니다. 수익이 좋다고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계속 연락했습니다. 자료를 보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형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투자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돈 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배당 잘 나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안전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형님 믿고 하셔도 됩니다. 후배가 장담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시험 삼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며칠 후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혔습니다. 오, 진짜네. 친구가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다음 달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매달 들어왔습니다. 꼬박꼬박 친구가 욕심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더 넣어도 되겠네 생각했습니다.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넣고 싶은데. 좋습니다, 형님. 많이 넣으실수록 배당도 많아집니다. 후배가 기뻐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더 넣었습니다. 이번엔 많이 저축해둔 돈, 노후 자금, 평생 모은 돈, 배당금이 늘어났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친구가 만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 요즘 투자해서 배당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권했습니다. 자네도 해봐. 정말 괜찮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됐네. 그런 거 잘 몰라. 거절했습니다. 아깝네. 돈 버는 기회인데. 친구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배당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늦나 보다.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 들어왔습니다.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 폰지 사기, 피해자 속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회사가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준 거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기존 사람들한테 준 거였습니다. 돈이 끊기면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후배도 사라졌습니다. 친구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범인들이 다 빼돌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 자식한테 물려줄 돈, 다 날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의자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저는 들으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도 혹했었습니다. 친구가 권했을 때 그거 진짜 괜찮나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볼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잘 모르는 건 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괜히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다행이었습니다. 안 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했더라면, 친구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저도 저 의자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멍하니, 절망하며,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남의 실수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걸, 남이 넘어진 걸 보고 조심해야 한다는 걸, 친구가 거울이 됐습니다. 나쁜 거울, 하지만 고마운 거울. 덕분에 저는 안 넘어졌습니다. 같은 구덩이에 안 빠졌습니다. 미안하네. 위로가 안 되는구먼.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욕심을 부린 거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든. 그래야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도 비슷한 전화들이 왔었습니다. 가끔 투자 권유, 보험 상품, 이것저것 관심 없습니다. 끊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혹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정말 돈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안 합니다. 모르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친구를 봤으니까요. 그 끝을 봤으니까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자. 스스로 말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자. 그날 이후 투자 전화가 오면 바로 끊습니다.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인이 투자 이야기를 꺼내도 귀를 닫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친구를 가끔 만납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힘들어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덕분에 자네는 안 당했지? 친구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고맙네. 웃으며 대답합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의 실수 덕분에 제가 배웠습니다. 남이 넘어진 덕분에 제가 조심했습니다. 남의 잘못된 것, 그걸 보고 배우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투자 실패한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보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계속 들으실 수 있고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윗집 할머니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착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누구시죠?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래층 사는 사람입니다. 몇 층 사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아, 그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억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지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까 윗집 할머니 만났는데 이상하던데 배우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날 못 알아보던데. 설마 몇 년을 봤는데 그래도 못 알아보던데. 표정도 이상했어. 며칠 후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내 집은 저기야.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고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윗집 할머니가 아래층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딸로 보이는 여자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위층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살던 집이 여기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가갔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잘 못하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였습니다. 집을 잊으셨나 봅니다. 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딸이 할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집이 여기라니까 떼를 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우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윗집 할머니 치매인가 봐.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요즘 많이 이상하시더라. 언제부터였을까? 글쎄, 한참 됐을 거야. 조금씩 안 좋아지시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저를 봤습니다. 모르지. 나이 들면 누구나. 무섭네. 그러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치매. 무서운 병입니다. 기억을 잃는 병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병입니다. 가족도 못 알아보는 병입니다. 혹시 나도? 생각했습니다. 요즘 가끔 깜빡합니다. 뭘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까먹습니다.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배우자가 말합니다. 위로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이게 시작인가? 치매의 시작인가? 며칠 후 또 윗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딸이에요. 알아보세요.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딸이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치매 검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무료. 한참 봤습니다. 받아야 할까? 검사를. 겁이 났습니다. 만약 치매면 어쩌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검사 받으러 갈까?
치매 검사. 배우자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윗집 할머니 보니까 우리도 검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도 그 생각했어. 배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다음 주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둘이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름을 댔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정상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운동하시고 사람 만나시고 머리 쓰는 활동하세요. 조언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행이다. 배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윗집 할머니 보고 검사 받길 잘했어. 맞아. 그분 덕분이야. 윗집 할머니, 요즘 요양원에 가셨답니다. 집에서 못 돌보겠다고 딸이 울면서 보냈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미리 검사받아야 한다는 걸,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걸. 이제 운동을 합니다. 매일 산책을 합니다. 복지관에 갑니다. 노래교실에 다닙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머리를 씁니다. 퍼즐을 풉니다. 책을 읽습니다. 글을 씁니다. 건망증이 줄었습니다. 아니, 줄었다기보다 덜 불안해졌습니다. 검사에서 정상이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계속 정상입니다. 다행입니다. 윗집에 새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가끔 어떻게 지내실까? 요양원에서 힘드실까? 고맙습니다. 할머니, 말은 못하지만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미리, 늦기 전에. 남의 불행이 우리한테는 교훈이 됐습니다. 남이 아픈 게 우리한테는 경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합니다. 아직은.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치매 걸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보고 검사 받아보셨나요? 여기까지 3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집 부부 갈등을 보며 자신을 돌아본 이야기, 친구의 투자 실패를 보며 조심하게 된 이야기, 이웃의 치매 할머니를 보며 미리 준비한 이야기,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남이 넘어진 걸 보고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옛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산지석이라는 말입니다.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시경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다른 산의 거친 돌도 나의 옥도를 가는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잘못이나 부족한 것도 나를 반성하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 한 줄이라도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지요.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일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타산지석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옆집 부부의 이혼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남의 불행이 거울이 됐습니다.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그 거울을 보고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가? 요즘 어떤가? 솔직하게 봤습니다. 말이 줄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니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도가 물꼬를 텄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이혼하거나 갈등 겪는 부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보고 남의 일이네 하고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우리는 괜찮나? 돌아보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요즘 대화가 줄진 않았는지, 웃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문제가 보이면 인정하세요. 우리가 좀 이상하네.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작은 시도를 해보세요. 먼저 말을 거는 것,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것,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옆집 부부처럼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여보, 한마디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배우자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 먼저 여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작은 대화부터, 작은 관심부터. 오늘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저녁에 뭐 드시고 싶어요? 산책 같이 갈까요? 사소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매일 하세요.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서서히, 천천히. 옆집 부부의 불행이 여러분 부부의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의 투자 실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친구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그래서 속았습니다. 사기꾼한테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도 조심해야겠다고. 그 이후 어떻게 했을까요? 투자 권유가 오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야기도 안 들었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잘 모르는 건 안 한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지켰습니다. 돈이 적게 벌린데도 괜찮았습니다. 안전한 게 중요했습니다.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거 좋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됐다. 선을 그었습니다.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사기를 안 당했습니다. 돈을 지켰습니다. 친구의 불행이 교훈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투자 사기 당한 분 계신가요? 돈 잃은 분 계신가요? 그걸 보고 안 됐네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나도 조심해야지 다짐하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 권유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듣지 마세요. 수익이 좋다, 원금 보장, 지금이 기회,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있으면 남한테 안 알려줍니다. 혼자 합니다. 남한테 권하는 건 다 속이려는 겁니다. 돈 뜯으려는 겁니다. 지인이 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권해도, 후배가 권해도, 조카가 권해도 나는 안 한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진짜 친구면 이해합니다. 그래, 내가 불안하면 하지 마. 존중합니다. 이해 못하고 계속 권하면 의심하세요. 뭔가 이득을 보려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으려는 겁니다. 통장 잔액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많이 벌려다가 다 잃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지키는 게 낫습니다. 친구의 실수에서 배우세요. 남이 넘어진 걸 보고 조심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수상한 전화 오면 바로 끊기. 투자 권유 오면 무시하기. 욕심 내지 않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사기 안 당합니다. 친구의 불행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집 치매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걸. 이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관리를 안 했습니다. 검사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치매가 왔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진행됐습니다. 그걸 보며 무서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리, 늦기 전에.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리를 썼습니다. 덕분에 건강합니다. 아직은,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웃의 불행이 경고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깜빡하는 일 많으신가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일 많으신가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으시나요?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넘기지 마세요. 검사 받아보세요. 복지관 가세요. 보건소 가세요. 무료로 해줍니다.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됩니다. 받는 게 이득입니다. 검사받고 나서 관리하세요. 매일 산책하세요. 30분만이라도 걷는 게 좋습니다. 뇌에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이야기를 나누세요. 대화가 자극이 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노래교실, 그림교실 뭐든 좋습니다. 머리를 쓰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으세요. 신문을 보세요. 글을 쓰세요. 일기를 쓰세요. 퍼즐을 푸세요. 간단한 거라도 숫자 맞추기, 낱말 맞추기. 손을 쓰세요.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세요. 계속 확인하세요. 변화를 체크하세요. 이웃의 불행에서 배우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산책부터, 검사부터, 뭐든 하나부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3가지 이야기를 되돌아봅니다. 이웃 부부의 이혼을 보며 자신을 돌아본 이야기, 친구의 투자 실패를 보며 조심하게 된 이야기, 이웃의 치매 할머니를 보며 미리 준비한 이야기,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남의 일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3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가까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이웃 친구, 윗집 할머니,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주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생생했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더 실감이 났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됐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교훈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미리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부 갈등은 대화로 풀 수 있었습니다. 미리 손만 내밀었으면 됐습니다. 투자 사기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안 당했습니다. 거절만 했으면 됐습니다. 치매는 미리 관리하면 늦출 수 있었습니다. 검사만 받았으면 됐습니다. 모두 예방 가능했습니다. 노력하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못 막았습니다. 왜일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설마 내가 했습니다. 괜찮겠지 했습니다. 아니랬습니다. 방심했습니다.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후회로 끝났습니다. 이혼한 부부는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후회했을 겁니다. 투자 실패한 친구는 후회했습니다. 왜 욕심을 부렸을까 매일 후회합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 가족은 후회했을 겁니다. 진작 검사 받았으면 후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안 돌아옵니다.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왜 우리는 남의 일을 보고 배워야 할까요? 직접 겪어야 아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직접 겪으면 늦습니다. 이미 당한 후니까요. 이미 실패한 후니까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남의 일을 보고 배우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안 치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남이 치른 대가로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남의 실수, 남의 실패, 그것으로 내 삶을 다듬습니다. 내 인생을 빛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걸 말합니다.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남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직접 안 해봐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 보고 배우듯이 우리도 남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실수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남의 실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남이 넘어진 데서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남의 일을 보고 언제 깨달아야 할까요? 언제 행동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보는 그 순간, 저 사람 저러네. 볼 때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나는 괜찮나? 물어야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진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깨달음의 순간. 그 다음은 결심의 순간입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조심해야지.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잊어버립니다. 다음에 하면 안 합니다. 지금 하세요. 바로 하세요. 이어서 실천의 순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배우자한테 말 거는 것, 투자 전화 끊는 것, 검사 예약하는 것,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됩니다. 이 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깨닫고 결심하고 실천하세요. 우선 배우자에게 매일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밥 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쑥스럽습니다. 해보세요. 계속하세요. 매일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엔 배우자의 하루를 물어보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관심을 보이세요. 귀 기울이세요. 대답을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어서 같이 외출해 보세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나가세요. 함께 산책도 좋습니다. 시장도 좋습니다. 공원도 좋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데라도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하세요. 구경하면서 웃으세요. 같이 밥 먹으세요. 밖에서 특별한 날 아니어도 그냥 나가세요. 작은 외출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더 나아가 예전 오래된 사진첩 꺼내세요. 함께 보세요. 젊었을 때 사진, 신혼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추억을 나누세요. 이때 참 좋았지. 회상하세요. 웃으세요. 함께 웃으세요. 과거의 좋은 기억이 현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이렇게 좋았었는데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혹시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세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화내서 미안해요. 자존심 버리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기다리세요. 배우자도 용서할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 용서할 겁니다. 용서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을 매일, 꾸준히,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한 달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2달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년 지나면 관계가 변합니다. 확실히 변합니다.
이웃 부부처럼 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늙어갑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창피하면 어쩌지?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후회합니다. 용기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아주 작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이것부터. 말 한마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고 다음은 쉬워지고 그 다음은 편해집니다. 조금씩 키우세요. 조금씩 늘리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야기도 해보세요. 산책 갈까요? 제안도 해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용기가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받으세요. 자식에게 말하세요. 요즘 엄마랑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식이 도와줄 겁니다. 중간에서 연결해 줄 겁니다. 복지관 상담도 받아보세요. 상담사가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혼자 안 해도 됩니다. 도움받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위로. 실천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걸었는데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했는데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실패합니다. 여러 번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해보세요. 배우자 좋아하는 음식 해주세요. 말없이 해주세요. 편지를 써보세요. 말로 못하면 글로 쓰세요. 시간을 두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해보세요. 내일 안 되면 모레 해보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언젠가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나아져도 됩니다. 예전만큼 안 돼도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왜 이것밖에 못하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시도했네. 칭찬하세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하세요. 자신을 다독이세요. 응원하세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용기 내서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댓글에 공감됩니다 한마디나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한 줄 남겨주세요. 이런 작은 연결이 우리 모두에게 큰 따뜻함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얻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주변을 보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친구가 무슨 일을 겪는지, 남의 일이라고 무심히 넘기지 마세요. 나도 저럴 수 있겠네. 생각하세요. 나는 조심해야지. 다짐하세요. 그리고 바로 행동하세요. 배우자한테 말 거세요. 오늘, 지금, 투자 전화 오면 끊으세요. 바로, 단호하게, 검사 예약하세요. 내일, 복지관에,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내일은 또 내일의 핑계가 생깁니다. 내일 하지 뭐. 또 미룹니다. 그러다 평생 안 합니다. 그러다 후회합니다. 지금 하세요. 당장 하세요. 남의 실수로 내 인생을 빛내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배울 차례입니다. 남에게서 배울 차례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래. 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나도 조심해야지. 하세요. 배우세요. 계속 배우세요. 죽을 때까지 배우세요. 배움에 끝이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배워야 합니다. 특히 남의 실수에서, 남의 불행에서 그게 가장 값진 배움입니다. 대가 없이 배우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덕분에 제가 배웠다고, 덕분에 제가 조심한다고 고마워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실천하세요. 배운 걸 실천하세요.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게 감사를 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나씩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한 달 후면 변화가 보입니다. 석 달 후면 확실해집니다. 1년 후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함께 갑시다. 천천히,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힘을 내면 됩니다. 오늘은 타산지석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웃 부부의 갈등, 친구의 투자 실패, 이웃의 치매.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일에서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넘어진 게 우리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열고 주변을 보세요. 배울 게 많습니다. 조심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능소능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는 지혜 분수를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용기를 내시면서 주변을 보고 배우며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